부동산으로 치면 굳이 저기 시골에 값싸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아파트 잠깐 오르는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서울 강남에서 해야죠. 투자를 제대로 할 거면 서울 강남, 한남동, 잠실 이런 쪽에 가서 투자를 해야죠. 왜 굳이 시골로 갑니까? 그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비서 국가대표입니다. 자, 이번 주 8월 셋째 주죠. 시장에 대한 저의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초보자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명쾌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말 미증시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미증시를 보시면 다우지수가 주말에 0.3% 반등을 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조금 더 조정을 받았습니다. 요즘 나스닥 쪽이 좀 더 부진하고 다우가 견고하죠. 테슬라나 애플,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고점 대비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애플도 조정이 좀 깊죠. 그런데 특별히 새로운 악재는 없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부담이 다시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에너지 가격도 좀 올라오고, 이거 보시면 이게 국제 유가인데 최근에 7월부터 해서 8월까지 꽤 많이 올랐죠.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4.1%대까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자리입니다. 그동안 금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올라와서 4%대 머물고 있죠.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 성장주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주가가 올해 상반기에 많이 올랐다. 이런 종목들이 쉬지 않고 많이 올랐죠. 애플도 그랬고 엔비디아도 사실 과열 부담이 있었어요. 이게 악재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소화하는 게 정상이죠. 정리해보면 인플레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쉬지 않고 많이 올라왔던 빅테크 성장주들이 조정을 소화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갑자기 새로운 악재가 나왔거나 무슨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가 다시 계속 심해질까요? 금리가 계속 또 올라갈까요? 아니죠.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 지금 분위기로 보면 거의 끝났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수준이지 앞으로 금리를 여기서 여러 번 많이 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임계점에 다 왔다, 거의 한계치에 다 왔다 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인플레 우려, 금리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면 저가 분할 매수 기회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악재는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까요?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하락을 하면 해소가 되는 거죠. 네, 테슬라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게 부담스러웠다면 주가가 내리면 그 부담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 악재가 아니고 호재가 되는 거죠. 네, 애플도 이런 자리 121선 근처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매력이 생겨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정확한 조정의 끝을 알긴 어렵지만 이번 8월 조정이 또 한번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빅테크 성장주들의 주가의 방향도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은 미국이랑 비슷한 궤적을 보이긴 하지만 세밀하게 보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미국 시장에 없는 배터리 섹터, 배터리 셀, 배터리 소재, 배터리 장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시총 비중도 크고 주가 변동성도 올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미국과 조금 전체적인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7월 말에, 이때죠? 네, 특히 7월 말에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 중심으로 막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그거는 미국과 좀 다른 리듬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큰 궤적은 비슷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로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시면 대략 코스피 지수가 4주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사실상 5월 말부터 제자리 걸음이에요. 코스피 지수 재미가 없죠. 최근에 2달 이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균적으로는 이번 6월, 7월, 8월에 크게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가 제자리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주도 섹터 쏠림 현상이 나오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후발주라든지 비주도 섹터, 그리고 테마주들 쪽에서 순환매도 막 나오다 보니까 그때마다 그런 거를 쏙쏙 빼먹으면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주도주 갈 땐 주도주, 뭐 테마주 갈 땐 테마주, 뭐 후발주 갈 땐 후발주,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먹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결국에는 엇박자가 나가지고 다 수익을 못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쪽만 제대로 먹어도 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어디? 주도주, 주도 섹터 내에서만 제대로 먹어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올 봄부터 올 7월 말 8월 초까지 먼저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배터리, 반도체, 뭐 건설기계, 전력설비, 자동차, 뭐 엔터, 피부 미용, 이런 쪽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어요. 그러다가 7월 말에는 배터리 섹터 중심으로 너무 오버슈팅을 과하게 했죠. 포모 현상, 이런 것들까지 나오면서 숏 스퀴즈까지 나왔고, 그래서 추격 매수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왔고 과열이 되었다. 속도도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조정이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실적이나 성장성이 불확실하고 실적이 안 좋은 비주도 섹터들, 비주도주들 있죠. 정말 올 상반기부터 계속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인터넷, 화장품, 뭐 여행, 호텔, 카지노, 게임주, 그리고 뭐 제약주들도 이런 종목이 많고, 뭐 음식료, 이런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주도주들이 이렇게 오를 때 그 종목들은 지금 몇 개월째 계속 하락했어요. 에코프로 대박 나는 동안 너무나 고통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너무 싼데? 너무 과도한데? 이런 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말에 에코프로, 포스코 쪽에서 너무 과열이 나오면서 슈팅이 터졌을 때 이거 단기 시세는 마무리되었다, 거래량도 너무 많이 터졌고 좀 과열 같다, 당분간 출렁출렁 휴식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도주들과 비주도주들 간에 너무 크게 벌어졌던 이 격차가 좀 좁혀지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올라온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주도주들 중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속도가 빨랐죠. 뭐 네이버가 그랬고요. 지난주에는 중국의 한국 단체 여행 허가 뉴스가 나오면서 뭐 여행이라든지 화장품, 호텔, 카지노 쪽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쪽은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좀 운이 좋았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쪽은 중국에서 단체 여행을 허가했다고 해서 뭐 바로 주가가 계속 급등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이버 쪽도 그나마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좀 낫습니다.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한데, 이 AI 하이퍼 클로버 X인가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올 하반기 내년에 성장 속도가 또 가파르게 올라간다든지 이제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등이 어떤 뭐 중대한 급등의 시발점이다, 중국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급등의 시발점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한번 이쪽은 좀 비중 조율을 한다든지 뭐 한번 팔아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매수할 기회는 줄 것 같고요. 굳이 이쪽을 새로운 주도주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가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쪽이죠. 아무튼 이렇게 비주도주들과 주도주들 간에 벌어졌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데, 여기는 내려오면서 이쪽이 올라오면서 좁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영향도 있었죠. 금리가 아무래도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온 성장주들이 좀 눌리고 아래쪽에 있던 애들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거냐? 기존의 성장주들, 주도주들의 시대가 끝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뭐 갑자기 중국 소비재라든지 새로운 뭐 성장의 패러다임이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갈 거냐?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후발주들, 비주도주들이 움직이는 거는 주도주가 잠시 쉬어갈 때 빈자리를 메꿔주는 느낌입니다. 이쪽도 숨은 쉬어야죠. 잠시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 언젠가는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저처럼 뭐 단기나 스윙 관점에서 뭐 1, 2개월, 2, 3개월 정도 이내의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면 이렇게 역배열 종목들이 한 번씩 튀어 올라오는 이런 구간은 저는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지는 않는 편이에요. 오히려 기존의 주도주들이 크게 상승하던 종목들이 주가가 좀 비싸서 부담이 됐던 그런 자리에서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나타내게 되면 저는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비주도주의인데 별로 안 좋은데 잠깐 싸다라는 느낌 때문에 반등하는 거를 따라가는 거는 저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주도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움직이는 타이밍, 지수가 움직이는 타이밍이 언제일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아마 8월 중하순 정도면은 뭐 괜찮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자, 요즘에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좀 생각보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지수를 조금 더 누르는 것 같아요. 환율이 이렇게 환율이 1324원 거의 25원까지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지금 여기서부터 막 급등하고 폭등해서 다시 뭐 이때처럼 환율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조정이 조금 더 길고 깊어지는 흐름인 것 같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도 여기서 이 전저점을 깼다가 여기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턴상 여기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서 1330원대 뭐 한 40원대 정도 올라오면 또 고점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환율이 이 정도로 온다면 시장이 조금 더 놀릴 수는 있겠죠, 지수 관점에서. 그런데 거기는 환율상 단기 고점 자리 영역이고 시장 지수도 저점권이 될 수 있다. 뭐 환율이 꼭 여기까지 온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반등 시마다 매도 관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8월 14일이죠 월요일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코스닥 기업들까지 실적이 다 나오게 되는데 그거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아마 그걸 확인하고 보자는 심리가 지금 또 시장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적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화요일날 광복절 휴일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관망 심리도 있을 텐데 아마 실적 확인하고 나서 광복절 지나고 나면 조금씩 시장은 다시 방향성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주봉으로 보시면 최근에 4주 연속 조정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20주 이평선, 이 빨간 선에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패턴을 보시면 여기도 4주 연속 조정받고 반등을 했고 여기도 4주 연속 조정받고 반등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그리고 이때는 조금 조정이 길긴 했는데 아무튼 요 20주 이평선 근처에 오면 반등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빠르면 이제 8월 중순이고요. 좀 늦어져도 8월 한 하순부터는 지수가 여기 위로 다시 터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주도주, 지수를 끌고 갔던 주도 섹터들을 봐야 할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겠죠.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이제 3분기와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봐야 되는 시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성장성이 강한 기존의 주도 섹터들, 실적 좋은 쪽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저는 제 매매 철학상 그냥 실적이 뭐 고만고만한데 앞으로 성장성도 불투명한데 주가가 이렇게 그냥 많이 내려서 잠깐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종목? 저는 이런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으로도 물론 뭐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제 매매 철학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류의 종목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종목 수가 너무 많아져요. 왜냐면 이런 종목들 너무 많거든요. 그럼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다 사야 됩니다. 그럼 계좌가 어떻게 돼요? 백화점 계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수익이 절대 안 납니다. 그렇게 백화점 계좌가 되면. 그렇게 하시면 제 경험상 돈을 못 법니다. 저는 제일 좋은 종목들, 제일 좋은 종목들, 시장 주도주, 주도 섹터 내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안에서 실적 성장성이 앞으로 확실한 이런 종목들로 압축해서 매매하는 스타일입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에 실적 기대감이 강한 종목들, 특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봐야 된다. 왜? 여러분, 주도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주도주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주도주들이 상승률이 가장 크고 주가도 신고가를 내면서 가장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만 봐도 저는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 놔두고 굳이 안 좋은 종목들에서 살짝 반등하는 거, 이런 거를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굳이 여러분들 마이너 리그에서 놀지 마시고요, 메이저 리그에서 노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치면 굳이 저기 시골에 값싸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아파트
사서 잠깐 오르는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서울 강남에서 해야죠. 투자를 제대로 할 거면 서울 강남, 뭐 한남동, 잠실 이런 쪽에 가서 투자를 해야죠. 왜 굳이 시골로 갑니까?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강남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주도 섹터에서 매매를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가격이 너무 급등할 때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주도주들이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있는 중이니까 분할 매수를 차분히 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에 또 변화가 생기면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